52절 단순 연결 영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역이 단순 연결 영역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 영역을 편의상 D라 놓겠습니다. 이때 D 안에 놓이는 임의 패곡선입니다. 어떤 특정한 패곡선이 아니라 임의 패곡선을 선택했을 때 그 패곡선을 편의상 C라 놓는다면 C 안에 있는 점들이 결국은 D 안에 있는 점이어야지 그 영역 D를 우리는 단순 연결 영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다 다중 연결 영역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다중 연결 영역은 이 다음 절에서 우리가 학습할 주제고, 이 절에서는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영역이 D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안에 놓이는 임의 패곡선입니다. 어떤 패곡선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임의 패곡선을 이렇게 실어놨을 때 C 안에 있는 점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결국은 D 안의 점이었다면 이 D를 단순 연결 영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영역이 다 단순 연결 영역입니까?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이 같은 이런 동심원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죠. 자, 이제 이런 동심원에서 작은 원의 바깥 부분과 큰 원의 안쪽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을 D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리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영역을 D라 놓겠습니다. 여기 D는 이 내부도 포함하지 않고 외부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만 이 영역을 D라 놓는다면 이 D도 단순 연결 영역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먼저 이 D 안에 있는 패곡선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만약에 패곡선을 이렇게 잡았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결국은 D 안에 있는 점이에요. 또 이 안에 있는 점들이 또 D 안에 있는 점이니까 얼핏 생각하면 얘도 그럼 단순 연결 영역이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단순 연결 영역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때 이 C는 어느 특정한 C가 아니라 임의의 패곡선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 같은 패곡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패곡선을 선택을 해봐요. 이 빨간색 패곡선 C를 선택했을 때 C의 내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D 안에 있는 점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C 내부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 하얀색 피금친 영역에 있는 점들은 분명히 D 안에 있는 점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파란색 피금친 영역, 자, 겹쳐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 부분은 원래 D 안에 있는 점들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을, 이런 영역을 우리는 다중 연결 영역이라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다중 연결 영역이에요. 다중 연결 영역은 요 다음 절의 학습 주제예요. 우리는 이 절에서 앞서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 연결 영역이 뭐다, 다중 연결 영역이 뭐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단순 연결 영역에서 앞전에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는 어떤 정리인지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볼까요? 자, 단순 패곡선을 하나 생각합니다. 단순 패곡선 안에 놓이는 모든 점에서 함수 fz가 해석함수라면은 바로 이 단순 패곡선 C상에서 함수 fz의 복소 선적분은 언제나 0이다 라는 것이 코시 구루사 정리였었습니다. 즉 인테랄 C가 이렇게 단순 패곡선이고요. 이 패곡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를 붙이기 했습니다. 자, 이제 C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복수함수 fz가 해석함수라면 C상에서 복소적분은 0이다. 이것이 코시 구루사 정리였었습니다. 코시 구루사 정리예요. 약자를 써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 연결 영역에서도 이 코시 구루사 정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다음 같은 또 다른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에서 앞서 배웠던 정리랑 차이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 지금 함수 f가 앞에서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는 단순 패곡선 C 내부에서 해석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함수 f가 단순 연결 영역 전체에서 해석적이다 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D 안에 놓이는 모든 패곡선 상에서 선적분은 0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을 앞서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는
패곡선, 단순 패곡선 하나만 놓고 생각했다면은 자,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코시 구루사 정리를 단순 연결 영역으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걸 확대라 얘기를 했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는 단순 패곡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용어를 잘 보세요. 단순 연결 영역 안에서 해석 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모든 닫힌 경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요 다음 절의 주제니까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C를 노란색으로 이렇게만 표시해 놨는데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패곡선을 생각해도 돼요. 자, 이 C를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얘는 단순 패곡선이라면 얘는 단순하지 않은 패곡선이거든요. 이렇게 돼도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단순 연결 영역 안에서 해석 함수라는 얘기니까 조금 전에 코시 구루사 정리는 C 내부에서만 해석적이었는데 자, 지금 이 정리는 바로 이 안에서도 다 해석 함수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도 다 해석 함수예요. 그리고 모든 닫힌 경로니까 이렇게 교점이 생기지 않는 단순 패곡선이라도 좋고 단순하지 않은 패곡선이라도 좋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패곡선이기만 하면 이 적분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를 더 일반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잘 들여다볼까요? D 안에 이미 먼저 왼쪽 그림 갖고 먼저 설명할게요. 단순 패곡선을 생각하겠습니다. 단순 패곡선을 실어 놓겠습니다. 이미 문제의 가정에서 D 전체에서 해석적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C 안에서도 당연히 해석적입니다. 그러면 FZ는 문제 자체 가정에 영역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해석적인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C 안에서도 당연히 해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에서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시 구루사 정리에 의하여 인테랄 C, D 안에 있는 임의 패곡선, 임의 단순 패곡선 C를 따르는 복소 선적분은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왼쪽 그림인 경우에 대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단순하지 않은 패곡선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단순하지 않은 패곡선이 이렇게 팔자 모양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많은 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점이 많이 나타나는 유한계 더 나가서 무한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교차점이 하나만 생기는 것을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경우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처럼 우리가 만약에 C가 단순 패곡선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이제 C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패곡선인 경우에 대해서 코시 구루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단순 패곡선이 아니에요. 자, 이제 왼쪽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보이게끔 노란색으로 다시 덧칠해 볼게요. 자, 전체가 C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위쪽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것을 C1이라 보겠습니다. 그 밑에 얘는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갖다라 볼게요. 편의상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경로를 편의상 보라색 경로를 C2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1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와 그리고 플러스 C2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로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테랄 C는 중간에 교점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닫혀져 있는 패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Z, DZ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C는 이미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빨간색 C1과 플러스 보라색 C2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경로를 나눠서 적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C1상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2상에서도 얘를 이제 적분할 수 있죠. C2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C1은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C2는 시계 방향의 패곡선이지만 얘네들 각각은 단순 패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순 패곡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조금 전에 요 1번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즉 코시 구루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얘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패곡선을 따른 적분이 0이니까 방향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앞에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시계 방향이든 또는 반시계 방향이든 전혀 상관없이 패곡선을 따른 적분은 코시 구루사 정리로부터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C가 보다시피 교차점이 하나가 생기는 팔자 모양의 패곡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여전히 적분값은 0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더 확대해서 유한계로 확대를 해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각각 C1부터 CN까지의 고리들의 합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적분이 바로 코시 구루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단순 패곡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각각이 0을 계속 더해봤자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순 패곡선이었던 또는 단순하지 않은 패곡선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이 코시 구루사 정리를 업그레이드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앞에 줄에서 배웠던 코시 구루사 정리는 단순 패곡선 안에서 해석함수일 때라는 조건이었었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순 연결 영역 안에서 해석함수일 때 단순 연결 영역 안에 있는 임의 패곡선을 따르는 선적분은 무조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같은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열린 원판에 놓이게 되는 임의의 닫힌 경로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열린 원판이라 했으니까 경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 이렇게 경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점선으로 표시한 거고요. 임의의 닫힌 경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의의 닫힌 경로라 했는데 책에서는 이제 저자분들이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해놓은 것 뿐입니다. 더 많은 교점이 생기는 그런 패곡선이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적분값이 왜 0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적분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봅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미분적분하기 위해서 적분할 때 주어진 함수의 역도함수를 찾아서 계산했었죠. 이미 앞에서도 이 복수 선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시함수를 찾아서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한 거 빼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복수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C가 패곡선이에요. 닫힌 경로니까 패곡선 상에서의 복수 함수의 선적분의 문제는 원시함수를 찾아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함수가 혹시 해석함수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증명했던 것처럼 혹시 영역이 단순 연결 영역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만일 단순 연결 영역이 맞다면 조금 전에 배웠던 업그레이드된 코시 구루사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 이 복수함수 FZ는 Z의 제곱 플러스 9에 전체 제곱분의 사인 Z가 됐죠. 자, 분자는 당연히 전 복소평면상에서 해석적인 함수예요. 분모만 놓고 보면 이건 다항함수인데요. 하지만 얘가 나눗셈에 분모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죠.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Z제곱 플러스 9가 0이 되는 값은 Z 이퀄 플러스 3i하고 마이너스 3i예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두 개예요. 이 두 개의 점을 특이점이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특이점이 이 열린 원판 안에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얘는 원점부터 거리가 3, 얘도 3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원판 반지름이 2가 되는 이 원판 내부 안에 이 특이점들이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의 분모가 0이 돼서 불능이 되는 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원판 안은 반지름 2가 되는 원판 안에는 단순 연결 영역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다 다중 연결 영역에서 이렇게 동심원을 이렇게 표시했었을 때 이 동심원을 표시했을 때 아까 좌표를 안 넣었습니다만 지금 좌표를 넣어봅시다. 이 동심원의 크기는 자꾸 줄여서요. 자, 이제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다시피 이 원의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중심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포함되지 않는. 즉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다중연결 영역이에요. 여기서 작은 원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어떤 우리가 적분하려고 할 때 주어진 함수가 불능이 되는 특이점들을 제거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놓은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영역은 이제 다중 연결 영역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런 구멍을 뻥 뚫어놔야 되는 특이점들이 이 원판 내부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 연결 영역이 됐습니다. 단순 연결 영역에서 임의의 패곡선을 따르는 복소 선적분은 무조건 0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정리의 결과로부터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따름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리도 이해하기 아주 쉬운 정리입니다. 잘 보세요.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해석적인 함수의 원시 함수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존재 정리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원시 함수가 존재해요라는 얘기예요. 영역 D 안에서 해석적인 함수의 원시 함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복소 선적분의 그 기본 정리 있잖아요.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 명제 3가지. A면 B, B면 C, C면 A라 얘기를 했었죠. 그때 C면 A라는 성질로부터 이거 분명한 성질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 C이면 A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문제의 가정을 보세요.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해석적인 함수 F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단순 연결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 F가 해석함수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임의 패곡선 C를 잡아요. 임의 단순 패곡선 C를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이 안에 C 안에 있는 점에서도 당연히 얘가 해석함수잖아요. 자, 그러면 해석함수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선적분의 기본 정리로부터 패곡선 C상에서 복사함수 FZ의 적분값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사실상 이거를 앞에서 배웠던 원리대로 하지 않더라도 잘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단순 연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해석적이라면 코시 구루사 정리를 업그레이드한 이 정리로부터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해석함수일 때 뒤에 놓이는 모든 단순 패곡선상에서 복소적분이 0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앞서 배웠던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A, B, C 명제 중에서 C가 성립했다는 얘기예요. C가 성립하면 A도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었잖아요. 자, 이거이므로 그러면 함수 FZ는 원시 함수가 존재합니다. FZ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함수니까 미분가능한 함수는 연속이에요. 이 앞에서 이 FZ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근데 이게 당연히 해석함수이기 때문에 미분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C이면 A다라는 말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연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맞다면은 그 영역 안에서 주어진 함수의 원시 함수를 반드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앞에서 배웠던 정리의 결과로부터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따름 정리 두 번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해석함수란 얘기는 완전함수, entire function이라 얘기를 했었죠. 전 복소평면상에서 해석적인 함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 해석함수의 원시함수는 언제나 존재하는가? 이 말도 참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전 복소평면이에요. 완전함수니까 전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전 복소평면은요, 얘는 단순 연결 영역이에요. 즉 전체 컴플렉스 플랜은 이것은 단순 연결 영역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점이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전 해석함수를 다루게 되면 모든 함수가 전 해석함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항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하이퍼보릭 사인, 하이퍼보릭 코사인, 그리고 복소 지수함수, 이런 함수들은 완전함수예요. 전 해석함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복소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정의되어 있고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코시리만의 방정식도 만족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해석 함수니까 얘는 이 영역이 전 복소평면이 결국은 D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D가 단순 연결 영역이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해석적인 함수일 때 전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배웠던 원리로부터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어떤 패곡선을 잡더라도 그 패곡선상의 적분은 0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시 C면 A라는 말로부터 자, 주어진 함수 이게 전해석 함수니까 연속 함수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원시 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름 1의 정리의 결과와 C가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것을 결합하면 언제나 엔타이어 펑션은 전 복소평면상에서 원시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인 함수의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의 원시 함수는 사인 함수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 연결 영역에서 이 코시 구루사 정리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자연스럽게 코시 구루사 정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는 다중연결 영역이라는 것을 정의한 뒤에 이 다중연결 영역에서 코시 구루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다중연결 영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